스스로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약점이 되는 거거든요. 인티제는 자존감이 높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게 과연 자아를 존중하는 모습인가? 보통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평가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자존감 되게 낮아.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통입니다. 오늘은 인티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전부터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자존감이 되게 높아 보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 스스로도 자존감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자존감이 되게 낮아서 그게 고민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고민도 딱히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주변에서 그게 고민이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자존감이 낮은 것 같지 않은데 스스로 낮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자존감이 뭔가?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유튜브나 SNS 같은 데 보면은 뭐 자존감 높이는 방법 또는 뭐 책 같은 것도 자존감을 높이는 거에 관한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뭔가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나서부터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한테 너는 자존감이 되게 높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SNS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INTJ에 관한 툰이었는데 인티제는 자존감이 높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만화였어요. 그래서 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봤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납득이 가는 거예요. 이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핵심은 그거였어. 인티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스스로에 대한 기준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남들이 똑같은 결과물을 냈을 때는 그 사람한테는 되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제가 그 결과물을 냈을 때는 저 스스로 되게 질책하고 타박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되게 관대한 그 잣대가 저 스스로한테는 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이게 장점이 될 때도 있고 단점이 될 때도 있는데 이런 성격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한 결과물을 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를 스스로 되게 갉아먹는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 특징이에요. 아무튼 근데 자존감이라는 말이 지금 자존감에 집착한다고 해놓고 자존감이라는 말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자존감이라는 말이 자존중감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인티제의 특징으로 보면 스스로를 되게 기준치 높은 잣대를 들이밀고 그 완벽주의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는 그런 게 과연 자아를 존중하는 모습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게 자아를 존중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보였던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너 자존감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특징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신감이 높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으려면은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 안 되잖아. 나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였던 모습들은 자존감이라기보다는 자신감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뭐 자존감이고 자신감이고 그게 다 뭐가 중요한가요? 그게 다 뭔 소용이죠? 저는 그런 단어들이 저에게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자존감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자신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건 그냥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뭐 약점이 된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그게 약점인가요? 자신감이 없다고 해서 그게 약점인가요? 상황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게 절대적인 약점이나 절대적인 강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민하다는 게 사실 어감이 좀 별로잖아요? 예민하다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뭐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저 스스로 뭔가 일을 하거나 작업을 할 때 그럴 때 예민한 거는 되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예민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키가 작은 그런 것도 사실 키가 작으면은 불편한 점은 있어요. 뭐 공연장에 갔는데 남들보다 키가 작아가지고 남들이랑 똑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거? 그런 단점? 불편한 점 그런 게 있고 장점으로는 비행기를 타면은 좌석이 좁아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 한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저는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제 몸이 누일 자리가 충분해요. 이런 장점? 이런 특징들이 제가 뭐 살면서 상황에 따라서 불편한 적은 있었지만 이 성격이 언제나 불편해 막 이랬던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불편했던 적은 타인이 나의 자존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때
남들이 자기들끼리 떠들 때 그때가 제일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평가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거 외람된 얘기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투표하는 그런 예능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트로트 서바이벌 예능이랄지 아이돌 서바이벌 예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이유가 내가 그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특히나 남들을 평가할 때 되게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 어쨌든 제가 살면서 굳이 이런 특징들이 불편했던 적이라고 꼽으라면은 타인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때가 제일 불편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진짜 회사 다닐 때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거기 진짜 완전 진짜 꽉 막힌 꼰대 상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달통아 너는 그건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야. 너 자존감 되게 낮아.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 터치 하나도 안 틀리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평소에 다른 팀원들이 저한테 달통 씨는 되게 자존감도 높은 것 같고 사람이 되게 밝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 사람들끼리 할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틈만 나면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달통 씨는 되게 웃음도 많고 사람이 되게 밝다. 뭐 그냥 딱 봐도 자존감이 되게 높은 것 같다. 자기들은 자존감이 높지 않은데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해줬었어요. 그게 진심이었고 말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런 얘기들 저한테 많이 해줬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꼰대 상사가 들은 거야. 그래서 그 상사가 어느 날 저한테 느닷없이 진짜 느닷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넌 자존감이 낮아 이렇게 되게 뭔가 설교하듯이. 근데 그 얘기 듣고 사실 좀 언짢은 거예요. 아니 느닷없이 갑자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저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좀 언짢아가지고 제가요? 제가 자존감이 낮다고요? 이렇게 되물었어. 그러니까 너는 네가 자존감이 높은 줄 알잖아. 근데 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자존감이 되게 낮은 거고 네가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너의 고집이라는 생각은 안 드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야. 나한테 갑자기 넌 자존감이 낮아. 그거 다 고집이야 이러고 앞뒤 맥락이 없잖아. 이거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웃겨가지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되게 진지해. 아니 그러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정리되지 않은 말을 남한테 하려니까 자기도 머릿속에 생각 정리가 안 됐겠지. 제가 볼 때 그분은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즐거워하는 내 모습을 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퇴사할 때는 이제 그렇게 나왔을지언정 초반에는 되게 회사 다니는 걸 즐거워했었거든요. 한 3개월 정도는 대표님이 와서 회사 생활 어때 할만해? 네 너무 재밌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진짜 재밌었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나의 그런 밝은 모습들이 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 뭐 그랬겠지. 그런 거 아니고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 아니면 그냥 태생이 꼬여있던가. 근데 그 얘기를 이해를 해보려고 곰곰이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오히려 아니에요 달성씨 되게 자존감 높은 거라고. 이 정도면 자존감 높은 거지. 도대체 자존감이 뭐냐고 하면 자기들이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야.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되게 높지 않았는데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꼴보기 싫었나 봐. 그 사람 마음 뭐 이제 와서 알 길이 없어.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어느 날 저한테 진짜 갑자기 아니 그 사람은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 이러지 저러지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나 봐. 나를 자기의 뭐 경쟁자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을까? 나를 왜 그렇게 견제했는지 모르겠어. 참고로 남자였어요. 아무튼 그 사람이 어느 날은 저한테 와가지고 느닷없이 그날도 진짜 느닷없이 야 너 곽정은 좋아하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저는 막 연예인을 특별히 좋아한다거나 특별히 싫어한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덕질도 사실 몇 명 있긴 한데 사실 그냥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그냥 누구 좋아하지 이러면 진짜 내가 덕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뭐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좋죠 뭐 싫지 않지 뭐 별 생각 없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벼랑간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곽정은 좋아하지? 막 이렇게 되게 은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 평소에 TV에 나오는 모습 보면은 뭐 재밌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막 별다른 생각을 안 해본 분이지만 뭐 좋아하죠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대답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거야. 그냥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저한테 너 왠지 그럴 것 같았어 이러면서 지 혼자 또 가는 거야. 아니 그런 질문을 한 저희가 뭐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연예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한 나의 이미지를 막 그려가지고 얘 왠지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혼자 막 상상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막 야 너 이러지 저러지 하면서 진짜 음침하게 자꾸 내 생각을 이렇게 막 하는 거야. 미쳐버려 진짜. 내 생각 좀 그만해. 아무튼 그 자존감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자존감이라는 거에 일단 집착을 하잖아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나 스스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는 되게 좋아요. 근데 나를 괴롭히면서까지 자존감을 높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안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은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냥 자기가 가진 그런 특성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게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해주는 게 그게 자존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높이는 방법 어떻게 높이지? 막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우습잖아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저 스스로 자존감이 높지 않은 것 같다고, 전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자신감이 높은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게 좀 우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저는 제가 자존감을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단어에 제발 집착을 하지 마. 인티제는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완벽주의를 일단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완벽주의를 버리느니 그냥 자존감이 낮은 채로 사는 게 더 편해요. 그게 더 좋아요. 저는 완벽주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내 자신을 이제 기준치 높여가지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신적으로 가끔 힘들 때도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완벽주의는 약간 뭐랄까, 내가 어디 부딪히면 아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기준치에 내가 못 미치면은 나 자신을 타박하는 게 약간 그 무척추 반사처럼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약간 몸에 밴 습관 같은 그런 느낌이라, 여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자존감이 높고 낮고 이거는 그냥 나의 특징 중 하나일 뿐이다. 이거를 스스로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약점이 되는 거거든요. 자존감은 그냥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자신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키가 클 수도 있고 키가 작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가진 특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존감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맙시다. 자존감 그거 좀 뭐 낮으면 어때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좀 그렇지만 예전에 뭐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서는 뭐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뭐 중요하게 작용을 했나요? 높으면 높은 거고 낮으면 낮은 거고, 스스로를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